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71번째 시간입니다. 어,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 그동안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등등 이제 안도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제 이 대통령이 G7에 참석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3년여 동안 이제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자긍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품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떤 인격과 품위를 가졌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가를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3년간을 버텨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떤 질곡을 헤맸다면 이제 행정력과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서민에 대한 본인이 이미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친위 쿠데타, 그것이 이제 내란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 내란을 그야말로 서민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이제 오히려 정정당당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정권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되는데, 문제는 전에도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혁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쩌면 이번 기회가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혁명이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얘기한 거를 들어보시면 이제 되겠는데,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부딪혔던 사건이 4.19 혁명이 되겠죠. 근데 그 4.19 이후에 정권을 이양받았던 당시 장면 정권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군부에게 정권을 헌납하다시피 해버린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서 결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4.19 혁명마저도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그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던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대통령으로 추대하게 되었던 그 당시에 그 어떤 탄핵 사건이나 또 군부의 어떤 그 독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넥타이 부대들이 점시간에 시위 현장에서 뛰었던 87년의 그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 시민들의 노력들이 분명 일정 정도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그 민주화와 어떤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대로 다져나가는 그러한 혁명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군부 쿠데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막은 것도 어떤 엘리트 그 세력이나 어떤 지배계층이 아니라 총든 군인들 앞에 맨주먹으로, 그러니까 맨손으로 가로막았던 시민들의 힘이 친위 쿠데타를 눌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 담을 넘어가서 그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국회의원들의 그 결심이나 또 손에 총을 들고도 상부의 명령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멈칫거렸던 군인들의 어떤 소극적 행동 등등이 그 친위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계엄령에 찬동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단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민들의 원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이번에는 그야말로 성공한 혁명이 되겠다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그 특검이 내란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했다고 의심되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도 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그 계엄령의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엄령을 무산시킨 그것만이 성공된 혁명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조선시대를 보면은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같이 철저하게 백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펴나갔던 임금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조선시대에 연산군도 있었고 또 선조나 고종처럼 좀
무능력하고 무지한 그런 왕들도 엄연히 존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로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그 중에는 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대통령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꾸로 국민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국민을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들이야 뭐 그 뒤로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많은 국민을 살상을 했던 그런 독재자들의 제대로 응징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용서가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그러한 시행착오를 지금까지 쭉 겪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재명 정부가 자기 시대에 자기 임기 내 5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독재자나 무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 놓는 것이 가장 훌륭한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내각 책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더 분산시켜서 연방제에 비슷한 그런 자치권을 더 확대해서 어떤 독재자가 독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분단 국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통일이라는 과업을 성취해야 될 그런 역사적 사명이 늘 남아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일정 정도 권한을 더 주어서 향후 통일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어떤 리더십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 또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역사적 명제 앞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분단된 상태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증오나 혐오 감정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가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 즉 이재명 정부한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고 그런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 이후로 이제 AI가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기술 혁명적 시대에서
맞춰서 대한민국이 그 반도체와 AI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국내 사정만 잘 컨트롤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AI가 그 사회적으로 요소에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만큼 그 막대한 그 전력 소모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구나 요즘처럼 그 환경이 에너지 문제와 그 함께 이제 문제시 되어서 알리백을 주창하는 그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알리백을 무시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과연 그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력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냉철한 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과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통치자가 앞으로 들어서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런, 다시 말해서 그런 그 무능력한 통치자가 아예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혁명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 혁명이 성공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그러한 혁명이 시작되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전 세계 어디에 나가서도 나는 한국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제가 방금 그 표현하기를 우리의 과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대한민국은 프랑스처럼 뭐 혁명하면은 단두대를 세워놓고 목을 댕강댕강 잘라가면서 하는 그러한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3.1운동 때부터 보여주었던 철저한 그 비폭력, 평화주의적인 그러한 혁명을 통해서 모든 인격체가 존중받으면서 또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혁명의 그 주도자로서 시민들의 의무를 우리는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게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혁명을 알아서 마무리 하십시오라고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이 사람들이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가지 않도록 늘 맑은 물로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두 눈 부릅뜨고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광수라는 사람을 이제 비서진에 채용을 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물러났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오광수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은 그 반대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 정부, 그러니까 새로 바뀐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점이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뭐
시민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궈냈을 때 그 이후에 그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고인물로서 썩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시민들은 적어도 완성된 혁명을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그 G7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그 서로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비슷한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서로 나누면서 친교를 맺고 이러는 모습들이 정말 성공적인 외교의 사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그 혁명이 필요 없는 완성된 혁명의 그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최근에 그 내란 세력들의 그 움직임을 봤을 때 결코 그들은 내란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자기들에게 지금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마지못해 지금 숨어있는, 욕심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민주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구독자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개인의 의견을 그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등등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